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해 드린 것처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아닌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가 수열 단원에선 크게 두 가지를 한다고 했죠. 그 첫 번째는 주어진 수열의 규칙성 찾기, 한마디로 일반항을 구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수열의 합 구하기,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이 모든 두 가지를 이미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공식도 만들었었죠. 자, 공식도 만들었었는데, 자, 과연 오늘부터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될 새로운 수열의 규칙은 어떻게 찾고 합은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소원은요. 네, 오늘의 소원은 합의 기호. 자, 이 기호는 시그마라고 읽는데요. 합의 기호 시그마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것인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그마라는 기호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시그마라는 기호 굉장히 낯설죠. 자, 우선 한번 이 시그마라는 기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쓰는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그리스 문자예요. 자, 우리 영어도 버거운데 그리스 문자를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 문자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 또한 놀랍죠. 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해 왔던 그 그리스 문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파이예요. 자, 우리가 원주율을 나타내는 3.14159이 쭉 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 파이가 바로 그리스 문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문자도 우리가 영어처럼, 영어 알파벳처럼 대문자, 소문자가 있고요. 이게 바로 소문자고요. 이에 대응하는 짝꿍인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 이 그리스 문자는 영어의 알파벳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라는 것은 영어 알파벳 P에 대응하는 기호고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과연 어떤 알파벳에 대응하는 기호고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이라는 의미로 서메이션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때 이 합이라는 기호를 우리가 S를 이용해서 표현했었어요. 어떻게? S의 N이라고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고요. 이 S의 N이 나타내는 의미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는 알파벳 S에 대응하는 그리스 문자고요. 대문자예요. 그럼 소문자는 이렇게 쓰고요. 둘 다 S를 나타내고 대문자, 소문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합을 나타내는 기호로 이제부터 이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선생님, 우리 이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 공식도 유도하면서 이 SN이라고 하는 기호 첫 번째 항부터 쭉 N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의미로 이미 표현하지 않았었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또 오늘 우리 이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표현해 보느냐? 라는 생각 여러분들 들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수열 3, 6, 9, 10이라는 수열 4개의 항을 생각해 볼게요. 이 수열에서 4개의 항의 합이죠. 한마디로 이 3이라는 게 첫 번째 항, 6이라는 게 두 번째 항, 9라는 게 세 번째 항, 10이라는 것을 네 번째 항으로 하는 이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썼어요? 지난 시간에 네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의 4로 쓰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수열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이 2의 1제곱, 두 번째 항이 2의 제곱, 세 번째 항이 2의 세제곱, 네 번째 항이 2의 4제곱으로 주어진 경우에 이 수열의 합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S의 4라고 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느끼죠? 똑같이 S의 4라고 쓰면서 다른 수열의 합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SN이라는 기호 자체는 무슨 제한점이 있어요? 무슨 수열을 더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 기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기호를 딱 보고서 무슨 수열을 더하는지 알아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열을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호를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조금 전에 봤던 수열로 우리가 이 수열을 생각해 볼게요.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 자, 4개의 항에 대한 합을 나열해 보았어요. 합을 적어 보았어요. 그럼 이 첫 번째 항은 자, 여러분들 이미 규칙성이 보이겠지만 3 곱하기 1.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2.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3. 네 번째 항은 3 곱하기 4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수열은 합은 이 각각을 더한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3 곱하기 1이라는 항부터 3 곱하기 4라는 이 항까지 4개의 항의 합을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이 수열은 일반항이 뭐예요?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은 자, 첫 번째 항은 3 곱하기 1이고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2고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3이고 네 번째 항은 3 곱하기 4니까 AN은 3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떻게 써도 돼요? 아,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3 해서 3의 N이라고 일반항을 구해도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이 4개의 항의 합을 우리가 다 더하라 라고 하는 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일반항이 3의 n이라는 이 수열을 n이 무슨 값으로 대입될 때 1, 2, 3, 4로 대입되면 4개의 항이 각각 나오죠. 한마디로 n이라는 이 자연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n의 값을 1, 2, 3, 4로 대입한 이 수열의 4개의 항을 더하시오 라는 게 이 식의 의미인 거죠. 자, 일반항이 이거인 수열에서 n이 1부터 4까지 변하는 자연수일 때 그 항들을 모두 더하시오라고 하는 게 이 3부터 12까지 더한 항에 대한 합을 우리가 문장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이제 우리가 기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반항이 3의 n이니까 3의 n이라는 수열을 n이 무엇일 때부터 n이 1일 때부터 n이 4일 때까지 더하라는 기호가 바로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3 곱하기 1, 3 곱하기 3 곱하기 3, 3 곱하기 4라는 이 항들의 합을 이와 같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호를 약속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수열의 일반항이 들어오고요. 그 일반항에 대해서 n이라는 값이 어떠한 범위를 취하면서 움직이냐면 1부터 2, 3, 4까지 변하면서 n에 대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4개의 항을 어떻게 하라? 더하라 라고 하는 게 이 기호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거꾸로 가는 전개를 해볼게요.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1, n 대신에 2 대입하면 3 곱하기 2, n 대신에 3 더하면 3 곱하기 3, 마지막에 n 대신에 4죠. 그래서 3 곱하기 4까지 대입했고 이들을 모두 더하라 라는 시그마 기호에 의해서 모두 더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더하고자 했던 그 수열의 합, 즉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라는 이 4개의 항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번엔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조금 전에는 수열을 12까지, 즉 4번째 항까지만 더했는데 점점점 n번째 항, 즉 n번째 항이 지금 뭐였죠? 3의 n이었어요. 3의 n인 n번째 항까지 더하게 되면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하기 전에 잠깐 왼쪽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n은 1부터 4까지 변하면서 3의 n이라는 수열을 더하시오, 3의 n이라는 항을 더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n이라는 값은 1, 2, 3, 4라는 값을 취하죠. 그 말은 n은 변수란 얘기죠. 자, 그럼 n이 변수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함수에서 만약에 함수 fx가 2의 x라고 정의됐다면 이 함수는 t라는 변수로 두게 되면 이 t라고도 쓸 수 있죠. 그 말은 이 함수 f가 하는 역할은 주어진 값을 2배 해준다라고 하는 걸 다른 문자로 바꿔서 똑같은 관계식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n이라는 것은 변수고 이 상황에서는 1, 2, 3, 4라는 값을 취하니까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도 써도 되는 거냐면 시그마 3의 k라는 우리가 변수, 즉 n 대신 k라는 변수로 두게 되면 그 k가 1부터 4까지로 우리가 대입되면서 모두 그 항을 더하세요 라는 의미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이 3의 n이 바로 n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였고요. 이 n 대신에 둘 다 k로 바꿔주게 되면 a의 k는 3의 k로 바뀌겠죠. 이 k로 표현된 것 또한 이 수열의 규칙을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k번째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k를 어디에 대입한 거예요? 여기에 대입하면서 k를 변수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 n이라는 위치에 또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해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주어진 이 수열은 3, 6, 9, 점점점 일반항이 3의 n인데 즉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면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기 전에 an, n번째 항이 3의 n이죠. 그 말은 k번째 항이 뭐예요? 3의 k라는 얘기죠. 그럼 일반항을 우리가 3의 k로 보게 되면 이제 k라는 값이 어떤 값에서부터 어떤 값까지 변하면서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자, 3이라는 것은 3 곱하기 1, 6이라는 것은 3 곱하기 2, 9라는 것은 3 곱하기 3 쭉 가고요. 3n이라는 것은 3 곱하기 n이죠. 한마디로 이 k라는 값이 취하는 값이 뭐예요? 1, 2, 3, 점점점 n까지 움직이죠. 그래서 k라는 값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움직이는 모든 자연수고 그러한 모든 자연수를 1부터 n까지 대입하면서 다 더하면 이러한 수열의 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 n이라는 것은 앞에선 우리가 이 위치에 4가 왔었죠. 즉 마지막 항이 몇 번째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항의 번호일 뿐이에요. n은 그러면 상수라는 거죠. 여기서 n은 상수고요. k가 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수 k에는 무슨 값이 대입될 거냐면 k는 1부터 쭉 어디까지? 마지막 항의 번호인 n번째까지 대입이 되면서 모두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게 되면 자, k번째 항이 3k인 이 수열에서 k 대신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1 그리고 k 대신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 자, 쭉 어디까지 대입할 거냐면 n이 k 대신 들어가는 3 곱하기 n까지 대입할 거고요. 그리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했으니까 더하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이게 뭐예요? 3, 6, 점점점 3n 위에 있는 우리가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열의 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쭉 n번째까지 우리가 나열해서 모두 더한 이 수열의 합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자, 여기는 일반항이 와야 되죠. 그 일반항을 우리가 n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k번째 항인 ak로 쓰고요. 이때 이 k는 변수고요. 그 변수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k는 1, 2, n까지죠. k는 1부터 n까지 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자,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점점점 2의 n제곱이라는 이 수열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게 되면 n번째 항이 2의 n이죠. 그 말은 k번째 항은 2의 k죠. 그럼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자, 무슨 항들을 더할 거냐면 k번째 항이 2의 k인 수열에 자, 이 k 봐보세요. k 위치에 어떤 값들이 들어오나요? k 대신 1, k 대신 2, k 대신 3, 점점점 k 대신 n. k의 범위는 시작점이 1, 끝점이 n까지 이렇게 우리가 변하면서 대입이 되어지고 모두 더한 것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마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수열의 합을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시그마의 정의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시그마, 자, k번째 일반항을 구하고 이 k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해지는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 가지 정보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야 되니까 주어진 이 수열 135.29라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이 1이에요.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n번째 항은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였죠. 그럼 전개하면 2n-2 더하기 1이니까 2n-1이 n번째 항이고요. k번째 항은 뭐가 돼요? n 대신에 kk 대입되면 2k-1이에요. 이게 k번째 항이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k 대신 우리가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대입해야 1부터 3, 5, 29까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마디로 29가 되도록 하는 k가 무엇이냐 우리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이 k는 30, 따라서 k는 얼마예요? 15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일반항이 29가 되도록 하는 k가 15라는 말은 이 29가 몇 번째 항이라는 얘기예요? 15번째 항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항이 첫 번째, 끝나는 항 29가 15번째 항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주어진 식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시그마 AK는 2K-1이죠. 2K-1이라는 K번째 항을 K 대신 무엇을? 1부터 자, 첫 번째 항부터 그 다음 어디까지요? 15번째 항까지 이렇게 더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이 수열은 그러면 K번째 항이 2K-1이라는 것은 자, 이 수열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K 대신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 빼기 1이죠. 그리고 K 대신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 빼기 1이죠. 그리고 K 대신 3을 대입하면 2 곱하기 3 빼기 1이고요. 점점점 마지막에 15를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15 빼기 1이 바로 K 대신 무엇을 대입한 거예요? 1부터 K 대신 1부터 2, 3, 점점점 15를 대입해서 주어진 이 수열을 나열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부 다 더하라고 했죠. 자, 더하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왼쪽에 주어진 수열은 지금 이와 같이 일반항 형태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일반항이 2 곱하기 K-1인 일반항이 2 곱하기 K-1인 2 곱하기 K-1이라는 이 일반항을 더했는데 어떻게 더했어요? K의 값이 1, 2, 3, 15까지 변했어요. 그래서 K 대신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 대입하면서 각 항을 만들어서 모두 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형태 보이나요? 일반항 각 형태가 1이 대입되면서 2가 대입되면서 3이 대입되면서 각 항이 만들어졌고 15 대입한 게 마지막 항에 왔고요.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것들이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수열의 합을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죠? 그렇죠. 등비 수열이죠. 자, 첫째 항이 3의 제곱이고요.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도 될까요? 첫 번째 항이 3의 제곱분의 1, 두 번째 항은 3의 세제곱분의 1, 세 번째 항은 3의 4제곱분의 1 쭉쭉쭉 가는데요. 규칙성 보이나요? 1이면 2제곱, 2면은 세제곱, 3이면 4제곱이니까 n번째 항은 3의 그렇죠. 하나 더 큰 n 플러스 1제곱분의 1이죠. 네,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N을 우리가 구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보게 되면 자, 여기 K번째 항이 와야 되겠죠. 지금 AN이 3의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K번째 항은 3의 K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K가 어디서부터? K가 1이면 3의 제곱분의 1이고요. 점점점 어디까지요? 이게 3의 10제곱분의 1이 되는 경우를 찾아봐야 되는데 3의 10제곱분의 1이 우변에 있는 3의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경우 찾아보면 10이 K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그 말은 K가 뭐예요? 9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마지막 항은 K가 무엇일 때? 마지막 항은 K가 9일 때. 9일 때란 얘기는 A의 9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다? K가 1부터 9까지 변한다. 그러면서 더해주어라 라는 얘기죠. 자, 이걸 우리가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일반항이 n번째 항은 3의 n 플러스 1이니까 자, 이렇게 써볼까요? 3의 1 플러스 1분의 1. 자, 두 번째 항은 3의 제곱 2 플러스 1분의 1. 3의 플러스 1분의 1. 점점점 마지막 항도 이 AN꼴로 표현하게 되면 3의 9 플러스 1분의 1로 좌변을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각 항이 전개됨에 따라 1, 2, 3, 점점점 9 이와 같이 이 부분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이 뭐였던 거예요? 3의 n 플러스 1분의 1이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니까 일반항이 뭐예요? K번째 항으로 표현하면 3의 K가 1, 2, 3, 점점점 9까지 변하죠. 3의 K 플러스 1분의 1이고 K가 1부터 9까지 변했어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변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했던 겁니다. 자,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유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수열의 합을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 봤던 수열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는 수열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수열이죠. 자, 이 두 가지 수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면 자, 우선 규칙성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n번째 항을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럼 n번째 항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바로 구하진 못하지만 어떤 꼴로 생겼는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꼴이에요? 분자는 1이에요. 그리고 분모에 뭔가가 올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모만 변하니까 분모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모 1, 4, 7, 점점점 34 이러한 수열인데 규칙이 보이죠. 더하기 3을 하면 그 다음 항, 더하기 3을 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죠. 한마디로 2, 1, 4, 7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무엇인? 3인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3n 마이너스 3에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게 이 분모들의 규칙을 나타낸 n번째 항의 분모가 3n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n번째 항의 분모가 3n 마이너스 2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N은 3n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열의 합을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어떠한 수열을 더할 거냐면 이러한 수열을 더할 거죠. 자, K번째 항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AK는 3K-2분의 1이죠. AK는 3K-2분의 1이에요. 그런데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죠? K가 1일 때, 자, K가 1일 때부터 1 대입하면 3 빼기 2, 즉 1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럼 K에 무엇을 대입해야 34가 나올까요? 를 찾아야 K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3K-2분의 1이 언제 34분의 1이 되는지 확인해 보게 되면 분모끼리 같으니까 3K-2가 34가 되는 경우, 즉 3K가 36이 되는 경우, 즉 K가 12가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항은 K가 12일 때 34라고 분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항은 12번째 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K가 12일 때 분모가 34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은 K가 1일 때, 마지막 항은 K가 12일 때이고요. 이러한 항을 우리가 다 더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이 항이 첫 번째, 이 항이 두 번째, 이 항이 세 번째, 그리고 몇 번째 항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보고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봤더니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하지만 첫 번째 항이면 1 곱하기 2고요. 두 번째 항이면 2 곱하기 3이고요. 즉 첫 번째 항의 1과 여기 시작하는 1이 같고요. 두 번째 항의 2와 여기 시작하는 2가 같고요. 세 번째 항의 3과 여기 시작하는 3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규칙이 보이죠? 자, AN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1이면 1, 2면 2니까 N 곱하기고, 그럼 1 옆에 곱해진 수는 하나 더 큰 수, 하나 더 큰 수, 하나 더 큰 수니까 그렇죠. N 플러스 1이 바로 일반항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 구했고요. 주어진 이 수열에 그러면 이게 몇 번째 항인지도 우리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25 곱하기 26이 되려면 n이 자연수니까 바로 찾을 수 있죠. n이 25면은 25 곱하기 26이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한마디로 이것은 A의 25번째 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이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게 되면, 자, K번째 항은 K 대입한 거죠. 그래서 K 곱하기 K 플러스 1이고요. 이 K라는 값이 1부터 쭉 어디까지 변하나요? 25까지 변하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맞게 구했는지 확인해 보면 K 대신 1 대입하면 1 곱하기 2.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곱하기 2. K 대신 2 대입하면 2 곱하기 3. 점점점 K 대신에 이제 마지막 25를 대입하면 25 곱하기 25에 하나 더한 26. 우리가 맞게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그마로 우리가 주어진 수열합을 표현하고 나서 맞게 구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와 같이 K 값을 1, 25, 즉 1을 대입한 첫 번째 항과 25를 대입한 마지막 항,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보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등차 등비 수열이 아닌 굉장히 새로운 수열들의 규칙을 찾아봤죠. 그런 새로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았고요. 그런 일반항을 이용해서 그 일반항이 주어진 그러한 수열들의 우리가 합을 표현해봤어요. 그래서 시그마를 이제 이용해서 수열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수열의 일반항 찾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항이 몇 번째인지 마지막 항이 몇 번째인지 이걸 알려주면 어떠한 수열을 합해라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시그마를 새로 배우는 이유는 이러한 낯선 수열들에 대해서 합을 간단히 계산하고 싶어서 시그마를 배운 것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 시그마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지 그 성질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그마의 성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한번 칠판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그마라는 기호 자체는 수열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한다라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성질을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두 개의 수열이 합해진 이러한 모양의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수열은 k 대신 1 대입하면 a1 더하기 a2고요. a1 더하기 b의 1이고요. k 대신 2를 대입하면 a2 더하기 b의 2고요. 그리고 k 대신 3을 대입하면 a3 더하기 b의 3인데 언제까지 대입할 거예요? 마지막 n일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항은 an 더하기 b의 n이죠. 자, 이제 우리가 적당히 잘 묶어볼 겁니다. 어떻게 묶을 거냐면 an이라는 수열끼리 그리고 나머지는 b의 n이라는 수열끼리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은 a1부터 an까지 더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자, k번째 항이 ak고요. 그런 k가 1부터 쭉 어디까지요? n번째까지 대입이 되어졌다. k가 1부터 n번째까지 대입이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a, k들의 합을 구했고요. 표현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자, b의 1부터 b의 2, b의 3, 끝까지 b의 n. 이 합은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k번째 항이 무엇인? k번째 항이 b의 k인 수열을 k 대신 1부터 어디까지요? n번째까지 모두 대입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과 끝을 다시 봐보게 되면 두 개의 수열의 합이 주어진 이런 일반항을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더하게 되면 분리해서 각각의 수열의 합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위의 과정에서 아래 과정으로 오는 것, 또한 밑의 과정에서 위의 과정으로 가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밑에서 위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항의 개수가 이와 같이 똑같이 대응될 때 이 두 개의 수열의 모양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시그마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이러한 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그마의 성질은 조금 전엔 두 수열의 합이었는데 이번엔 두 수열의 뺄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k는 1부터 n까지 우리가 더해볼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하나의 우리가 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k 대신 1을 대입하면 a1 빼기 b의 1, k 대신 2를 대입하면 a2 빼기 b의 2, 점점점 마지막에 n까지 대입할 거죠. k 위치에. 그러면 an 빼기 b의 n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묶을지 이제 보이나요? 자, an 수열끼리 우리가 묶게 되면 a1, a, 점점점 an이죠. 즉 a1, a2 더하기 점점점 an이고요. 그 다음에 b의 n이라는 수열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b의 1 더하기 b의 2 더하기 점점점 b의 n이죠.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을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ak라는 수열에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고요. 빼기.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b의 n이라는 수열의 합은 시그마 k번째 항이 b의 k인 수열에 k가 1부터 어디까지예요? n까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번은 성질이 2번이 될 텐데요. 조금 전에 1번과 같이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마디로 지금 이 두 번째 배운 성질은 두 수열의 뺄셈이면 각각 이 수열을 더하고 각각 이 수열을 더한 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빼면 된다는 건데 우리가 합인 경우에는 어떻게 났어요? AK 플러스 BK라는 수열의 합인 경우는 그렇죠. 시그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 여러분들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의 세 번째 성질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K는 1부터 N까지 어떠한 수열을 더할 거냐면 주어진 AK라는 수열의 상수가 곱해진 이러한 수열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K 대신 1부터 N까지 대입하면서 모두 더하게 되면 CA1, K 대신 2 대입하면 CA2, K 대신 3 대입하면 CA3,
K 대신 N 대입하면 CAN이 나오죠. 이 수열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다 C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C를 인수로 우리가 모두 묶으면 되겠죠. C. 그러면 이제 괄호 안에는 A1, A2, AN까지의 합이 나오고요. 이 사이에 어떤 연산이 숨겨져 있는 거죠? 곱하기요. 곱하기.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합을 간단히 기호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시그마 AK라는 수열에서 K가 1부터 N까지라고 썼죠. 이 합을 이렇게 기호로 간단히 표현한 거였고요. 그다음 C.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곱하기가 연산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단히 이제 어떻게 쓰냐면 C, 시그마, AK, K는 1부터 N까지라고 쓰는데 몇몇 친구들이 이 관계를 많이 해 하더라고요. 이 C와 시그마 사이에는 어떠한 연산이 숨겨 있는 거냐면 곱하기가 숨겨져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C를 곱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한번 같이 봐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성질. 자, 우리가 우선 이거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일반항이 어떻게 주어진 수열이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자, n번째 항이 이와 같이 상수로 주어지게 되면 첫 번째 항도 2, 두 번째 항도 2, 세 번째 항도 2, n번째 항도 이와 같이 2로 주어지겠죠? 그럼 이와 같이 2를 총 몇 번 더한 거예요? n개의 항이니까 n번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을 계산하면 2의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수열의 합을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n번째 항이 2니까 k번째 항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 좌변을 표현해 보게 되면 시그마 k번째 항이 상수 2래요. 그리고 k가 어디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항까지란 의미로 k는 여기 없지만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다 라는 의미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 원래는 이 의미죠. AK라는 수열에 K가 1부터 N까지예요. AK라는 수열에 K가 1부터 N까지예요. 근데 이때 이 AK가 무엇이니까 이 부분이 2니까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2라는 항을 몇 번? n번 더한 거라고요. 그래서 2의 n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 사실을 일반화해서 우리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실을 일반화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항이 상수 C로 주어지게 되고 이랬을 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시오 라는 의미는 C를 몇 번 더한다? C를 n번 더한다는 얘기예요. C를 n번 더한다. 그래서 C를 n번 더했으니까 뭐라고 나올까요? NC라고 나오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C를 n번 더했다라는 의미니까 n 곱하기 C 이 관계로 생각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그마의 성질 4가지 같이 정리해 보았고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우리 한번 같이 보기 전에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유도한 시그마의 성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가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두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더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했죠? 그렇죠.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BK였고 K가 1부터 N까지 K가 1부터 N까지 모두 더하시오라는 거였죠. 근데 이 사이에 뺄셈으로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분리해서 우리가 합을 각각 구한 다음에 나중에 빼도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더하기인 경우는 나중에 더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 자, 주어진 수열 AK의 상수 C가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곱해진 C가 바로 앞으로 슉 나온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더한 것이었죠. 이걸 간단히 어떻게 썼어요?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C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썼죠. 자, 여러분들 이 기호 이 사이에 곱하기가 있다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성질. 자, 이건 일반항이 상수 C인 거였어요. 자, 일반항이 상수 C인데 그런 항을 N번 더한 거죠. 그래서 C를 N번 더한 거였고요. C를 N번 더했으니까 C 곱하기 N이었죠. 자, 이 네 가지 성질 이용해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보면 AK라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까지 합한 것이 7, BK라는 수열을 첫 번째부터 15번까지 더한 것이 8 이라고 합만 주어졌지 수열에 대한 다른 정보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구하라고 한 것도 뭔가 복잡한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주어진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볼 거냐면 자, 우리가 세 개의 항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두 개의 항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두 개의 항, 어떠한 수열 더하기 어떠한 수열이면 두 개로 분리해서 더해도 됐죠. 한마디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3AK 빼기 B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5라는 수열을 더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또 두 개의 수열의 두 개의 수열의 차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리해서 합해도 된다라고 하는 3AK K는 1부터 15까지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B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5를 더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수열 앞에 곱해져 있는 수는 어떻게 나갔죠? 그렇죠. 수열을 먼저 곱한 다음에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3을 곱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을 같이 봐보면요. 자, 이 부분 주어진 수열 AK를 1부터 15까지 더하세요 라는 값이 얼마예요? 7. 즉 이 부분은 3 곱하기 7이라고 나오고요. 자, 노란색으로 쓸까요? 분홍색으로 쓸게요. 3 곱하기 7이라고 나오고요. 빼기 자, 이 수열의 합은 뭐라고 주어져 있죠? 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더하기 자, 상수항 5가 일반항인 수열을 1부터 15번째까지 더했어요. 즉 5를 15번 더했다는 얘기죠. 5 곱하기 15. 자, 그럼 주어진 이 값만 계산하면 원래 주어진 이 수열의 합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7, 3, 21 빼기 8 플러스 75고요.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96에서 8을 뺐으니까 88 이와 같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들을 분리해서 더했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복잡한 수열의 합을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이와 같이 간단히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봐보게 되면 지금도 조금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이는데 자, 이번에는 이러한 수열의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이러한 수열의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아까 했던 것처럼 AK랑 4BK랑 분리해서 시그마로 더해요 라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거 그건데 자, 그게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AK 빼기 BK라는 이 수열에 K가 1부터 N까지 더해지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이 식을 변형할 수 있었죠? 그렇죠. AK라는 수열을 먼저 더하고 빼기 그 다음에 BK라는 수열을 더해도 됐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만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자, 봐보세요. 같이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시그마를 사용하고 있다면 시그마를 하나로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로 써서 두 수열의 차로 이와 같이 표현해도 된다라는 의미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수열을 뒤에 있는 BK에 대응하는 수열처럼
앞에 있는 AK 대응하는 수열 이 수열처럼 생각하면 둘 다 첫 번째부터 15번째 한까지 합이니까 시그마를 이와 같이 하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5까지. 자, AK 플러스 4BK 빼기 뒤에 있는 수열 3AK 빼기 5BK. 자, 이렇게 우리가 수열을 하나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식을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자, AK 빼기 3AK면 마이너스 2AK고요. 4BK 마이너스니까 4BK 플러스 5BK니까 9BK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4개의 항을 2개의 항으로 표현을 해보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다시 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려면 분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분리를 해보게 되면 시그마 마이너스 2AK K는 1부터 15까지고요. 더하기 시그마 9BK K는 1부터 15까지죠. 그런데 이 AK 앞에 있는 상수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나중에 곱해도 된다. 마이너스 2 나중에 곱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9BK의 이 9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곱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수열의 합은 주어진 대로 7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7 더하기 9 곱하기 뒤에 있는 이 BK라는 수열을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더한 게 8이죠. 그래서 8. 그래서 마이너스 14 더하기 72니까 뭐라고 나와요? 58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답과 두 번째 답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 예제 2번까지 같이 풀어보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한 전체적인 흐름은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수열의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일반항으로 표현한 다음 그 일반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새로운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는 거 해보았죠. 근데 이 새로운 수열의 합을 우리가 직접 계산하기 전에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새로운 수열의 합을 우리가 막상 계산하려고 해봤더니 시그마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두 개의 항을 더해져 있는 것을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한 것을 더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4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새로운 수열의 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시그마를 이용해서도 표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기호 배우느라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도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친근감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써보고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기호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Called me after midnight. Must have been 3 years since we last spoke. I slowly tried to bring back the image of you.